안녕하세요. 훈이삼촌의 영화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만든 제작 영화인데요.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러니까 무슨 어떤 바티칸 시티나 이런 이탈리아 로마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뜻밖에도 멕시코에 있는, 그러니까 멕시코 내에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 근처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남이라든지 어디처럼 이렇게 부촌,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로마라는 것인데요. 감독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입니다. 이 감독의 전작이 보게 되면 그래비티라든지 그다음에 이투마마 이런 영화들이 있죠. 이게 흑백 영화예요. 흑백 영화고 시대적 배경이 1970년대 멕시코의 중산층들이 모여 사는 로마라는 동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우 이름이 얄리차 아파리시오, 어렵다, 클레오라는 역을 맡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이제 연기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기존에 얼굴이 좀 알려져 있는 배우들은 솔직히 유명세는 있지만 이 영화에 어떤 몰입하는 흐름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신인을 쓰고자 했는데 이건 연기 경험이 전혀 없는 배우를 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결국엔 클레오 역, 그래서 알리차 아파리시오라는 여자를 발탁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이고 도전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연기 경험 한 번 무슨 카메라 앞에 서본 적도 없는 배우를 갖다 놓고서 다른 영화도 아닌 것이, 이것은 계속 정말 어떻게 보면 리얼, 자기 어렸을 때 자서전적인 내용을, 이 드라마틱한 영화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모험이죠. 결론부터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영화가 진솔하게 다가오는 거야. 차라리 유명한 배우가 나왔으면은 좀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신선하면서 더 진짜 그냥 어떤 일반 우리의 삶을 내다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는요, 오버페이스가 없습니다. 튀질 않아요. 절대로 어떤 MSG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OST나 배경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나레이션이라든지 영화적 기교나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담아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인물을 따라가는 것들을 보면 카메라는 정말 조용히 은밀하게 티 안 나게 카메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배우들을 따라가면서 찍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 편집이라든지 화려한 장면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봤을 때 음악이 영화에서 주는 음악이 장점이 있죠. 그게 더 몰입된다든지 더 긴장감을 배가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니면 또 감동을 더 배가,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영화가 그럼 뭐지 이럴 수 있지만 오히려 주위 배경 소리, 개가 짖는 소리, 자동차 파도 소리,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그러니까 주위 배경 효과에 더 귀 기울일 수가 있다 보니까 영화에 더 몰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영화를 보면서 새삼 또 느꼈습니다. 어쨌든 맛집에서 먹는 첨가제 하나 안 들어간 순수한 천연 재료로 맛을 내는 영화란 말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본 소감은, 이 후리 삼촌이 본 영화 느낌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술 작품이다. 저희가 이제 미술 전시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유명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술 작품, 조각품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카카오 프렌즈나 어떤 피규어샵이나 캐릭터 이런 걸 보게 되면 포켓몬이나 환호성을 칠 거야. 왜?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니까. 근데 예술 작품들은 보게 되면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는 건 없지만
곰곰이 보게 되면 그 마음의 어떤 그 편안함이라든지 뭔가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것처럼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것이 이 로마라는 이런 영화들이 이제 나올수록 어떤 생각이 들냐면 영화는 종합예술적이고 오락 영화고 흥행 뭐 이런 걸 떠나서 영화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술일 수 있구나, 예술 작품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영화를 보면 이 영화 뭐 재미없어, 뭐야 이거 뭔데 이래.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에 어떤 아름다움, 작품의 그러니까 예술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느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못 느끼고 이제 이런 영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주무시거나 아니면 꺼버리거나 아니면 끝까지 본다는 것이 고문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솔한 삶을 화면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큐보다도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영화였다. 영화 잘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이게 보면서 잔잔한 어떤 그 영화가 주는 그 잠잔함이 정말 우리가 먼 나라, 그리고 또 1970년 멕시코 영화인데도 왠지 남의 나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좀 시대적 배경이 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이 감독이 로마에서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에서 이제 자랐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지금 뭐 57세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년 시절을 영화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자전적 영화예요. 실제 이제 그 감독이 어렸을 때 가정부로 일했던 리보 로드리게즈를 모델로 한 거랍니다. 이 클레오라는. 그러니까 이 클레오 역의 야리차 아파리시오인데요. 이 완전히 오늘 뭐 이 영화가 처음이죠. 카메라 앞에 쓴 것이. 그러니까 그 클레오의 삶을 통해서 그 당시 멕시코의 70년대 그 멕시코의 부조리와 모순 이런 것들이 막 섞여져 있어. 근데 그거를 막 대놓고 보여준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그것들을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레오, 이 영화 주인공인 가정부인 클레오의 시각에서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우리도 따라보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면서 보편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 중산층에서 가정부 역할을 했던 클레오의 시각에서 정말 긍정적이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클레오입니다. 뭐 가난하고 뭐 이렇게 어떤 뭐 내세울 거 없었지만은 마음이 따뜻한 여자였다. 그러니까 클레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산층 가족들의 가정부인데요. 청소, 세탁, 집안 정리, 음식도 해야 되고요. 아이들 등하교, 취침, 기상까지. 그러니까 다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 가정에 위기가 오죠. 이 중산층 가정에. 그러니까 클레오가 그 가정부가 일하고 있는 그 가정에.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외도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집주인 소피아가 이제 점차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그 가정부 그 클레오가 그 페르민이라는 남자친구를 만나죠. 그 페르민이라는 녀석이 그것이 좀 쇼킹해요. 올루드로 하나 나와요. 올루드로 나오면서 자기 이제 뭐 무술 좋아한다, 뭐 무도회를 뭐 했다, 막면서 막 그 클레오 앞에서 그냥 막 누드로 막 뭐 봉수를 같은 걸 막 보여줘요. 눈을 어디다 둘 줄 모릅니다, 그 장면이.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맺고요. 결국엔 또 클레오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돼서 이제 그 남자친구인 페르민하고 이제 극장을 보는데, 영화는 극장을 갔는데 그 영화가 이제 코미디 영화예요. 이탈리아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미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나중에 영화 다 끝날 쯤 돼가지고 얘기를 해요. 클레오가 페르민에게 나 임신한 것 같다. 그러니까 페르민이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서 이제 도망갔어.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지. 도망간 거야. 클레오는 임신을 했고 그 임신시킨 남자친구 페르민은 도망을 갔어. 그래서 슬퍼하죠. 나중에 이제 수소문 끝에 이제 그 페르민을 만납니다. 그래서 애기 임신했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 페르민이 그 앞에서 막 겁을 줘요. 뭐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 아니야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막 겁을 주고 그 앞에서 막 봉술 같은 걸 보여주면 막 협박을 하죠.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다시. 그렇게 집주인 아줌마는 남편이 외도해서 이제 거의 상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주인 아줌마의 남편이 젊은 여자랑 빠져가지고 그냥 그 생태 같은 자식 4명을 다 두고 그냥 가버린 거지. 그리고 또 가정부인 클레어 같은 경우는 그 페르민이란 남자친구랑 이제 애를 가졌지만 페르민이 거의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아빠 없는 애를 임신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멕시코 때의 그 남자들이 어땠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영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절제되면서 정교하게 담긴 촬영과 음향, 그 장인의 명품 속 날줄과 시출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영화가.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쿠아론 감독의 그 전작들의 화려하거나 감각적인 그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지점에 고정된 채 거의 이동하지 않는 카메라는 크레오의 눈높이에서 그의 삶을 바라보게 하고요. 주로 카메라 머리만 좌우로 움직이는 것, 인물들을 따라가고요. 크레오의 심리 상태는 틸트 카메라라는 것을 통해 전달되고 그들이 상승할 때는 카메라를 머리 위로 하는 틸트 업, 하강할 때는 반대로 틸트 다운 된다는 틸트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크레오의 성격과 같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절제된 어떤 주인공의 심리를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그 절제된 카메라 움직임 속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미장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영화 첫 장면 보면 그 타일을 보여주죠. 바닥 타일이 그 바닥에 붙은 건지 벽에 붙은 건지 모르는 타일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뿌리면서 소리와 함께 타일 위로 막 물 청소를 하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이제 바닥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닥에 뿌려진 물에 비춰진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보면서 이거 이 위천장 뚫렸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크레오가 청소하면서 뿌리는 물은 파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결말에 해변 장면과 겹쳐지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롱테이크로 담은 해변 장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이고 극의 절정에 달하는 이 장면에서 카메라는 크레오와 함께 이동하거나 거센 파도를 극복하고 해변으로 나온 가족들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은 산의 형상으로 그려진다라고 합니다. 크레오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해방구는 옥상이에요. 그래서 그 옥상에서 빨랫줄에 놓은 빨래 물 떨어지는 소리, 옆집에서 들려오는 라디오의 개 짖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해변 장면에서는 파도 소리만으로 관객의 심장을 막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과 1970년 멕시코 월드컵 개최 직후 멕시코 사회의 빈부격차, 그 다음에 설익은 모습, 그리고 멕시코 시티는 미국의 어느 도시 못지않게 휘황찬란한 아주 이제 멋있는 도시죠. 그러나 외곽은 상수도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판자촌이에요. 그래서 영화 이게 보면 그 막 극면에 있죠. 거기 뭐 아스팔트 하나 깔리지 않아가지고 막 판잣집에 그냥 막 진흙 뻘을 막 이렇게 막 지나가죠. 그리고 멕시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성체 축일 대학살이라는 그 사건이 자연스럽게 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 성체 축일 대학살은 1971년 정부 지원을 받은 우익 무장단체 세력 로스 알코네스가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면서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건인데요. 그리고 영화는 또 허세와 위선, 비겁함으로 가득 차 있던 당시 남성들을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메시지도 있지만 피보다 진한 정으로 뭉쳐지는 가족에게 그리는 이 이야기로 영화 전체가 어둡지 않고요. 가족들이 함께 감독의 전작 그래피티를 패러디한 영화를 보러 가는 등 쿠아론의 재치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은 웃음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뛰어나고요. 특히 클레오를 연기한 얄리차
아파리시오는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비전문 배우임에도 조용히 자신의 위치에서 집안뿐 아니라 가족들의 묵은 때를 벗기고 씻어내는 여성 클레어의 삶을 깊이 있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로마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좀 슬펐습니다. 나중에 이제 원치 않는 페르민의 애를 임신했고 출산할 때 양수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가잖아요. 응급실로 가면서 거기서 카메라가 고정되면서 이제 애가 나오게 됐고 숨을 쉬지 않아요. 그래서 원치 않은 아이를 낳게 됐고 그 애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죽은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을 정말 여과 없이 영화는 이제 보여줍니다. 거기서 좀 이제 좀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나중에 해안가로 놀러 갔을 때 이제 하나의 가족임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동안에 내가 가정부로서 아니면 이제 고용인과 이제 어떤 가정부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서 서로 이제 인정하는 장면이죠. 이제 물에 빠져서 애들 이제 구해와요. 서로 이제 깨안으면 얼싸안으면서 그래서 클레오도 자기의 감정을 거기서 표출합니다.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았다. 그런 어떤 죄의식을 얘기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가족임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좀 짠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쿼런 감독의 유년기억 시절을 소환해 정교한 촬영 음향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 영화 로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종 영화제에서 지금 수상을 다 하고 있고요. 제가 봐도 잔잔하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는 영화들의 첨가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적인 기교라든지 영화적인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이제 공해가 입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진짜 영화 안에 있는 것들을 알맹이를 우리가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런 이제 장치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쿼런 감독의 로마는 그런 것들 다 걷어낸 거야. 가식적인 것을 다 걷어내고 진짜 영화라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영화는 사실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만든 영화의 어떤 아날로그적인 느낌과 또 흑백이라는 영화 벌써 옛날 느낌을 주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감성을 다시 끄집어내고 싶었던 거죠. 영화란 도대체 무엇이냐? 영화가 주는 힘, 진정한 힘, 영화의 진정한 매력을 표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자기가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그 다음에 엄마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던 가정부, 가정부를 생각하고 기리면서 그 시절에 나의 행복했던 시절, 물론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 로마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시절과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로마는 좀 더 담담한 영화예요. 그리고 예술 작품이다. 아름다운 영화였다였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극장 이걸 보기 힘들 거예요. 개봉관이 없었고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로마라는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이 삼촌이었습니다. 주말 즐겁게 지내세요.